당신은 어떤 남자가 당신을 독특한 보물로 보게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그가 당신을 단순히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 깊이에서 깊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 말입니다. 저는 겉모습에 불과한 속임수나 당신이 어떤 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나오는 비밀, 심리학적 윤기, 인간의 영혼의 깊이를 탐구하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네가 듣고 있는 바로 당신이 특별한 여성으로 여겨져야 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그리고 윤근 당신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도 표면적으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관계와 함께요. 모든 것이 인스타그램에서는 완벽해 보이죠. 맞나요? 사진, 웃음, 그와 공유하는 순간들. 하지만 휴대폰을 끄고 혼자 남게 되면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전부가 아니야. 나는 완전함을 느끼지 않아. 이게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이것은 관계가 아닐지도 모르고 일, 친구 관계 또는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함,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무의식이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가 트리저 보물로 여기는 여성, 당신 스스로가 귀중하다고 인식하는 여성이 되기 위한 여정 말이죠. 한 남자가 그의 전체 책장을 당신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은 저렴한 시가 아니라 깊은 진실입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이 거의 탐험하지 않은 층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진정한 욕망, 숨겨진 두려움, 그리고 당신의 그림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자가 독특한 보물이 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모든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계에 따르면 당신이 숨기는 것을 직면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빛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친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연마하지 않으면, 어둠에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가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바꿔야 한다고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그가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드레스를 입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옷을 입거나 그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소리치고 싶을 때 조용히 있는 경험이 있었나요? 저도 그 일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완벽해 보이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는 잘생기고 성공적이며 모든 사람이 이상적인 남자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할 때마다 내 일부를 지워야 한다고 느꼈다. 나의 꿈, 나의 시끌벅적한 웃음, 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모든 것이 한쪽 구석에 쌓여 있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물었다. 이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윤근 내가 내 본질을 배신하고 있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친구들아, 우리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이다. 윤계에 따르면 무의식은 아름다운 말이나 설명서로 말하지 않고 상징과 감정, 설명할 수 없는 가슴의 찌름으로 이야기한다. 누군가에 대해 예감이 든 적이 있니? 처음에 당신을 매료시킨 남자를 만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는 달콤한 메시지를 보내고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 안에 뭔가가 말했을 것이다. 조심해. 이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야. 그리고 몇 주나 몇 달 후 당신은 그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고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예감은 마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이었고 당신에게 귀 기울여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이제 잠시 멈추고 나와 함께 숨을 쉬어보자. 지금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뭐라고 하니? 내일이 아니라 이 영상이 끝난 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아마 그녀는 당신이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속삭이고 있을 것이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이 관계는 당신에게 맞지 않다고. 아니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않는 이 남자는 당신이 먼저 그를 알아보지 않으면 결코 알아보지 않을 것이라고. 윤근 이 목소리가 신성하다고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성을 위한 안내자이며 사랑을 끌어들이는 여성이자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힘으로 사랑을 요구하는 여성이 되도록 돕는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브라질, 포르투갈 또는 기대감이 돌무더기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곳에서 느낀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좋은 여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조용히 있어야 하고 기뻐해야 하며 항상 더 많은 것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는가? 나는 이 말을 듣고 자랐다. 할머니가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남자가 지배한다. 당신은 그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나는 수년간 그걸 믿었다. 하지만 윤근 내 눈을 열어주었다. 당신의 본질을 희생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보이지 않게 만든다. 그리고 독특한 보물은 숨지지 않는다. 세상에 자랑스럽게 드러난다. 그러면 그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여성이 되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에 드는 요리를 배우거나 머리를 바꾸는 것으로는 시작할 수 없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윤근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즉 당신이 선호하는 그 부분. 아마도 당신의 분노, 여자는 화내면 안 된다 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또는 너무 나서 보이고 싶지 않아 소리 내지 않는 야망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그림자는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나는 오랫동안 나를 채워주지 않는 관계에 얽매여 있었던 이유는 남자가 없으면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무엇인가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직면하기 전까지 그것은 계속 그림자 속에서 당신의 결정을 이끌 것입니다.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처럼요. 하나의 길은 밝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줍니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와 함께 해, 그가 널 행복하게 하지 않아도. 다른 길은 어둡고 조용하고 약간 무섭지만 윤근 어두운 길에서 당신의 빛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가면 없이요. 그리고 그렇게 걷다 보면 뭔가가 변합니다. 당신은 단지 더 강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당신의 외모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에 끌립니다. 여기 윤기 남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신성합니다. 네, 매일 아침 당신이 일어나는 그 에너지, 꿈꾸는 그 에너지, 사랑하는 그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몇 번이나 그 에너지를 자격이 없는 이에게 줬나요? 당신이 3시까지 깨어 있어 문자 하나 기다리며 결코 오지 않은 메시지를 기다렸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또는 당신이 받지 못한 그 자리에 대해 울었던 오후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모입니다. 그리고 윤근 당신이 이렇게 할 때마다 무의식에게 나는 보지 않지만 당신은 가치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겠죠. 당신은 보물이고 이제 그것을 믿을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로 무엇을 할까요?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아닙니다. 당신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나는 것,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그림자를 존중하고 당신의 진실을 향한 어두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여성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당신을 독특한 보물로 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곧 당신을 둘러싼 이 관계들이 당신이 내면에 품고 있는 것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볼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끊임없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 당신을 깨우고 당신이 보물이라는 것을 보게 하도록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떨까요? 당신이 유일하게 여기길 원하는 그 남자는, 아니면 가끔 당신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들은요? 칼 융은 이에 대한 매혹적인 답변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울입니다. 맞아요. 당신 내부에 있는 것, 당신의 그림자, 당신의 빛, 그리고 아직 마주하지 않은 모든 것의 거울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을 독특한 보물로 보길 원한다면 먼저 당신이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열받게 하는 사람과 함께한 적이 있나요? 아마 세상을 약속했지만 며칠 동안 연락이 끊기는 그런 남자요? 아니면 항상 부탁만 하지만 자신이 필요할 때는 없던 친구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브라질에서 이런 관계에 휘말린 많은 여성들을 보았습니다. 제 친구인 카롤리나가 얼마 전에 자신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태운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가장 다정한 남자였고 다음 날은 그녀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그가 나를 존중하지 않을까요? 라고 몇 시간 동안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윤근 그가 아니라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투사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윤근 이를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당신 내면에 랜턴을 켜놓고 그 빛이 비추는 것이 당신이 가까이 두는 사람들의 투사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 마음 깊이에서 완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면 놀랍게도 당신은 이것을 확인해주는 사람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우주가 당신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면의 것을 바꾸면 거울도 바뀝니다. 갑자기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그 남자가 사라지고 당신의 빛을 알아보는 누군가 마법처럼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계실 걸 알아요.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라는 32세 여성이 상파울루에 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3년 동안 그녀의 파트너인 후안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꽃, 로맨틱한 만남, 함께할 미래에 대한 약속.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후안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듣지 않고 사소한 일로 화를 내며 마리아는 그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해, 잘 되기를 원해. 그러면 나는 질문할 것입니다. 마리아, 당신의 어느 부분이 자신이 누릴 자격이 없는 걸 받아들이고 있나요? 왜냐하면 윤근 이러한 소모적인 관계가 그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와 함께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 당신을 작게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도 남자친구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노력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상사일 수도, 항상 당신을 비판하는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융은 그 사람이 당신의 길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피하고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라고 비추는 당신의 무의식의 메신저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잠시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무엇인가요?
이제 윤기 탐구하는 걸 좋아했던 것은 그림자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말했듯이 그림자는 당신이 숨기고 있는 그 부분이지만 애정 파트너를 선택하는 방식에도 반영됩니다. 만약 당신의 그림자가 아반돈멘트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아마도 당신은 헌신하지 않는 남자에게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이 당신이 누릴 자격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는 만약 당신의 그림자가 불안감이라면 당신은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데 이는 당신이 이미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그림자와 마주하고 그것을 포용하고 통합할 때 당신은 이러한 깨진 거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당신의 빛을 반영하는 사람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리우에서 파티에 있고 웃고 춤추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훌륭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는 배려심이 깊고 당신을 웃게 하며 당신을 방 안에서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바라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당신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거나 무시하며 당신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윤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는 거울입니다. 어쩌면 그 남자는 당신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나 사랑이 언제나 사라진다는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투사하는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당신을 고유한 보물로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그 보물이 되어야 합니다. 융은 우리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놓아주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을 지치는 그 관계를 놓아주세요.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 남자를 보내세요.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본질에 맞지 않는 것을 놓아줄 때 우주는 당신에게 맞는 것을 가져올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를 그의 혼란에 가두고 있던 사람을 놓아보냈고 몇 주 후에 마치 제가 하늘에서 온 선물처럼 저를 바라보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조화였습니다.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이는 우리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문화, 특히 브라질이나 포르투갈과 같은 곳에서는 주고 또 주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완벽한 아내가 되어야 하고 본보기가 되는 딸이 되어야 하며 결코 불평을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당신이 너무 많이 주어서 빈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몇 년 전 저는 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매일 피곤하게 일어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쏟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리고 융도 그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이를 필터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아무나 당신의 삶에 들어오게 해서 그 불꽃을 빼앗긴다면 남는 게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전에 당신을 무시하던 남자들이 당신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에너지가 나는 소중하다라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남자, 즉 가치 있는 남자는 노력을 하지 않는 여성에게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당당히 요구하는 여성에게 사랑에 빠지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 당신은 헛된 약속, 진실하지 않은 사랑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윤근 이러한 것들이 신호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를 위해 더 싸우고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떠나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성은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그는 당신이 보물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관계가 거울과 같고 당신의 에너지가 신성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마지막 단계는 당신의 진정성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 부분에서는 그저 그가 감탄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축하하는 여성이 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의 핵심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독특한 보물로 여기는 그런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칼 융은 그림자와 투사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성. 당신 안에 있는 그곳에는 가면이 없고 숨는 곳도 없으며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빛으로 빛나는 곳이죠. 그리고 당신이 그곳에서 살기 시작하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뿐만 아니라 세상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깊게 숨을 쉬세요. 이건 당신을 위해 깨달을 준비가 된 당신의 영혼의 일부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무의식이 신호를 보내는 방식과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거울처럼 작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기로 결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윤근 삶의 목적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며 누구에게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을 허락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기대하는 버전도, 파트너가 원하는 버전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버전도 아닙니다. 당신, 그 순수한 본질에 있는 당신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그렇게 느꼈던 때는 언제인가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당신이 방에서 혼자 춤을 추던 날이거나 죄책감 없이 아니요라고 말했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가 결코 잊지 못할 여성입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라틴 문화에서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너무 시끄럽지 마,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 겸손해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제 도시에서 그렇게 자란 동안 이 말을 1000번은 들었습니다. 이모는 저에게 남자가 당신을 원하게 하려면 반박하지 마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착하다는 것이 내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윤근 저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성이란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솔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있어야 할 남자는 당신의 진실에 겁을 먹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축하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소피아라는 28세 여성이 상파울루에 있습니다. 소피아는 매력적이지만 통제적인 루이스와 몇 달째 만나고 있습니다. 그녀가 친구들과 나가고 싶거나 자신의 프로젝트에 집중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질투를 느낍니다. 너무 바쁜 건 좋아하지 않아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소피아는 그를 잃을까 두려워서 점점 양보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사업을 차리겠다는 꿈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조용히 설거지를 하던 중 가슴에 떨림을 느낍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윤근 그 떨림이 그녀의 무의식이 외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깨워, 당신의 본질을 희생하고 있어. 그 말이 맞습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당신이 지운 당신의 일부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그가 싫어하는 당신의 큰 웃음소리일 수도 있고 그가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당신의 큰 꿈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과 내 목소리를 나누고 싶어서 글을 쓰고 싶었지만 전 남자친구는 그건 네가 할 일 아니야. 나와 함께 있는 게 더 나아 라고 말했어요.
한동안 저는 믿었죠. 그러다가 윤기 가르치는 것을 깨달았어요. 당신의 진실성을 드러내면 당신은 단지 당신이 누구인지 잃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본질과 다시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그 목소리, 당신의 직관을 들어보세요. 머리가 복잡해지기 전에요. 누군가에 대해 불길한 예감이 든 적이 있나요? 처음에는 매력적인 남자를 만났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가 신뢰하지 마라고 말했어요. 그는 잘생겼고 멋진 말을 했으니 당신은 그 예감을 무시했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알고 있었어 라고 생각했죠. 이 직관은 당신의 나침반이며 무의식의 선물과도 같아요. 그것을 활용하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작게 느끼게 하거나 어떤 관계가 당신을 소멸시킨다면 귀를 기울이고 행동하세요. 이제 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는 우리 여성들에게 아주 중요하죠. 삶이 아마도로 가득 차기 전 당신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여행을 가고 싶었나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었나요? 자신의 사업을 갖고 싶었나요? 그런데 그런 남자나 책임 또는 그건 너를 위한 것이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나타났죠. 융은 우리의 꿈이 우리의 목적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믿었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이 통로였어요. 몇 년 동안 저는 당신과 같은 여성들과 이야기하고 싶다는 꿈을 꿨지만 두려움과 타인의 의견이 저를 가로막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제 그만, 이게 바로 나야 라고 말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그 꿈들과 다시 연결된다면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볼까요? 더 강하게, 더 살아있게, 더 진정한 당신으로. 남자는 그런 모습에 저항할 수 없어요. 저는 겉모습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당신의 에너지가 변해요. 그는 이를 느끼게 되고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는 단지 당신 안에 다른 누구와도 찾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독특한 보물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그 보물을 이미 안에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당신을 그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놓는 것입니다. 윤근 동시성과 우주가 당신과 조화를 이루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당신은 어떤 독성이 있는 것을 놓았을 때 모든 것이 흐르기 시작하는 걸 느낀 적이 있나요? 저는 한번 저를 묶고 있던 관계를 놓아버린 적이 있어요. 물론 울었지만 몇 주 후에는 저를 진정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무의식과 우주가 함께 일한 결과죠. 당신에게 필요 없는 것을 놓아줄 때 당신에게 소속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을 정원으로 상상해 보세요. 아름다운 꽃들이 있지만 자를 필요가 있는 마른 가지들도 있습니다. 이 가지들은 당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들이고 당신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들이며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믿음들입니다. 오늘 하나를 잘라보세요. 당신을 가치를 두지 않는 그 남자에게 안 돼 라고 말하세요. 당신이 일시 정지해 두었던 그 꿈에게 응 이라고 말하세요. 당신의 정원을 정리할 때 잘하는 것들은 더 강하고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할 자격이 있는 그 남자는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전 포르투갈의 한 구독자가 저에게 썼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결혼해 있지만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불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남편이 예전처럼 저를 보지 않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예전의 자신을 보나요? 침묵. 그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저 자신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윤에 대해 진정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몇 주 후 그녀는 다시 저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어릴 적 사랑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젯밤 남편이 저를 다르게 더 살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이처럼 친구들,
이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 되는 힘입니다. 그러면 오늘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무엇을 놓아줄 건가요? 무엇을 주장할 건가요? 융의 비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진실에서 행동할 때 우주는 반응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보물을 여기는 만큼 우주는 당신을 보물로 봅니다. 끝입니다. 협상은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하고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초대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된다면 이 비디오를 듣기를 필요로 하는 친구와 공유해 보세요. 그녀가 당신을 지우는 관계에 있거나 자신의 길을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함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어떤 부분이 재연결되길 원하나요? 무엇을 놓아버려야 빛날 수 있나요? 당신의 말은 저에게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읽는 모든 사람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세요. 알림을 켜세요. 왜냐하면 각 비디오는 당신의 진정성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당신은 독특한 보물이며 세상은 당신의 빛이 필요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기다릴게요.